예, 안녕하세요. 원자력 안정화 미래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월성원전 수명 연장 토론회, 원전 안전 현안, 특히 월성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된 원전 안전 이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지금 월성 2호기, 3호기, 4호기가 있는데요. 2026년, 27년, 2028년 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원자로가 1년 단위로 수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2027년 말이면 그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 10개의 원전이 수명 연장되는 그 마지막이 이제 울진 1, 2호기까지 울진 1, 2호기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여기 있는 월성 2, 3, 4호기가 이제 울산 주변에 있는 건데 이 월성 주변에 그 산업단지나 이런 거를 보면 국가 기반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제철이라든가 자동차, 제철, 화학, 중공업, 조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만약 월성 원전이 한번 사고 나면 우리나라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경제 기반마저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인구도 뭐 100만 전후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어서 피해를 따지고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뭐 저리 가라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지금 월성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그냥 간단히 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질학적 단층 조사 이 문제가 있는데 월성 원전 주변에 경주 지진이 2016년에 9월에 있었죠. 그때 있었던 경주 지진에서 발생된 5.8의 지진은 역대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 기록 지진 중에 가장 큰 거였지만 이것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월성 원전에서 지금 기기나 구조물들이 제대로 잘 내진 설계돼서 설치되어 있느냐 따져보니까 앵커가 문제가 있고 저장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설이 되면서 설계 내진 건전성이 실제 0.2G를 기반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지진이 왔을 때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수명 연장에 있어서는 안전 규제 요건, 특히 최신 기술 기준과 합치화 문제, 차이점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 캐나다 수명 연장한 포인트 루프로 원전과 비교해서 그쪽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한 그 절차라 운전 경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테러 라든가 중대사고 반영 여부 이거는 방사 환경 영향 평가에서 따로 다르기 때문에 주민보호대책 상위법 위반된 원자력 손해배상법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민보호대책을 제대로 설립할 조치할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작성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여기가 49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3조부터 10조까지 규정을 다 빼놓고 지금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1조부터 49조까지는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나름대로 사업자가 평가하고 기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3조부터 10조까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질, 위치 제한, 기상, 수문, 인위적 사고의 영향, 비상계획 실행 가능성, 다수기 건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언급도 없이 다 누락돼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적용 범위에 보면 그 기술 기준 규칙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안위가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유예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예외했다, 즉 적용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근거나 설명을 부연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건 경수로입니다. 경수로 저장조지만 고리에서 한번 사고 났을 때 주변에 그 상당히 많은 인구 밀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의 2천만 명이 대피를 해야 되는, 2,400만 명이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수적인 결과로 평가한 거겠지만은 이 저장조 하나에 들어있는 사용후의 연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하나의 사고만 가지고도 이렇게 피해를 유발하는데 월성 주변에 지금 4개 호기와 경수로 원전이 2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이제 잠재적 위험 요소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대응 문제가 쭉 있죠. 송전선 기능 상실로 산불로 인해서 발전소의 손해 전원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는, 외부에서 손해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다 기후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들이고, 태풍 마이삭 태풍에 의해서 월성 원전까지 정지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기후변화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서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냉각시킬 수 있는 그 안전 여의도가 좀 줄어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실 이쪽 월성 원전 그 위에 이쪽이 보시다시피 러시아 군용기나 중국 군함기가 지나가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테러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다수기 문제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부 다 6기 이상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위험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수기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실제가 어떤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수기 문제를 고려했을 때 이거 실제로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지금 연구 개발을 한다 그랬어요. 2015년에 신고리 5, 6호기니까 지금 세월 3, 4호기죠. 그때 건설 허가를 할 때 시민사회에서 다수기 문제, 후쿠시마와 같은 다수기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연구 개발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10년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 연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월성 원전 수명 연장할 때 이런 문제점 분명히 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합치화 문제, 최신 기술 적용하는데 합치화 문제, 이것도 아까 포인루프로 원전에서 적용됐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최신 운전 경험으로 반영을 해서 실제 주기적 안전성 평가나 수명 연장, 운영허가 변경 신청서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가 돼서 반영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행 기술 기준과 차이점 분석에서 원자로 시설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런 규정들이 데이터가 없어요. 적용하는 기준 연도, 일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적어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다 개정됐어요.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다 개정된 개정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예 제목부터 바뀌었고, 이런 것들은 다수기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 전혀 없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몇 년도 판을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나기 전 규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안위가 정확하게 판단 근거를 내려주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 월성 원전 주변에 이게 14개의 단층이 새로 나왔고, 과거 20년 동안 발생된 지진 평균 횟수와 최근에
15년, 16년 동안 발생된 평균 그 지진 횟수,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갭이 큰 차이가 있다.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진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경주 지진은 단지 저 중에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언제 어떻게 경주 지진 이상의 지진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 설계 기준 지진으로 우리가 동서로 이제 438개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980으로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0.5G 정도 됩니다. 0.5G. 그러니까 지방 가속도의 0.5 정도 설계를 한 거예요. 지진 강도로. 그런데 실제로 발생된 건 550이고 507이에요. 2호기, 3호기에서는 초과한 거죠. 무슨 얘기냐? 자기네들이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지진이 온다, 거대 지진이 온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 훨씬 더 큰 지진이 왔고, 이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주요 압력 경계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누설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일만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 전에 이미 사고는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이와 마사이토 판사인데, 이분이 이제 원전을 어떻게 망가지는가 하고 해가지고 책을 쓰신 분인데, 일본 원전에 대해서 건설 당시에 적용됐던 그 지진 강도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상당히 올렸는데, 이거 가시와자키 가리와 같은 경우는 450을 2300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그 뒤에 이제 재가동 프로젝트가 진행되니까 그때 가서는 아예 이제 포기를 해버린 거죠. 너무 지진이 크게 일어날 지역, 여기는 가시와자키 가리아가 여기가 노토반도, 올해 1월 달에 지진 난 그 노토반도 바로 옆에 있는, 거기서 한 500km, 25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일본이 지진 강국이고 지진 설계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스스로가 지진이 얼마가 올지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월성 원전은 어떻게 했느냐? 요게 1977년에 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월성 1호기에 적용된 그 0.2G를 초과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0.2G로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 2, 3, 4호기 다 적용이 됐어요. 이게 1호기 거고, 이게 2, 3, 4호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상군 야마구치 지역에 나온 이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좀 정확하지 않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행스러운 거는 굉장히 높은 지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낮은 지진 아니죠. 낮은 지진은 아니고 이거보다는 좀 부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이거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보고서를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2, 3, 4, 5기 수명 연장할 때 이 보고서를 다시 개정해서 평가를 내진 설계 처음부터 다시 평가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가동운전, 특히 2, 3, 4호기 중에서 이게 3호기 앵커 장착부에 이렇게 비내진 앵커가 많이 설치됐어요. 네? 내진 앵커가 설치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제보된 상황입니다. 내부자가 제보를 했어요. 그런데 원안위가 어떻게 보도 해명 자료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시민사회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느냐, 근거 자료 다 제시하고
이렇게 평가했더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런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압력관 채널이고 뒤에 보면 이게 칼란드리하고 여기에 이제 압력관 채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해결료 교환기가 물고 해결료를 집어넣고 받고 하는 그 연료 교환을 위해서 해결료 교환기가 하루에 2-3시간씩 이런 작업을 해요. 하루에. 그러니까 지진이 왔을 때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있을 수가 있는 거고 해결료가 요 안에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1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압력관 파이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4mm 두께의 파이프가 롤 조인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압력을 얼마를 견디려면 1600 psi 지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0바 정도 되는 압력을 이게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요게 150바. 거기다가 여기 안에 해결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결료 무게가 240kg예요. 240kg고 이 양쪽에 해결료 교환기가 붙어 있는데 이게 하나가 10톤짜리거든요. 지진이 와서 흔들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요게 얼마나 취약하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롤링으로 해가지고 요걸 막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150바면 어마어마한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막고 그게 요걸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 등바구니로 롤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나오죠. 네? 허용 하중에 99%까지 나와요. 99%.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기준 응력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준 응력을 거의 99%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해석을 해서 어떻게든 이 결과에 맞추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실제 지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0.2G라는 지진이 안 왔을 뿐이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2G는 우리나라 경주 지진 난 걸 보면 언제든지 월성 원전에 0.2G 이상의 지방가속도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허용을 안 해요. 원자로에 이런 조립 방식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스메 규정인데 롤접 방식 조립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설치했다. 왜 설치했을까요? 해결료에서 아주 좋은 플루토늄이 생산됩니다. 사용 해결료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수로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들어온 측면이 좀 있고 경제성, 안전성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특히 노물리 관점에서 양의 반응도를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출력이 폭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원자로고 그 문제는 고유 안전성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된 원자로다. 또 한 가지는 인근에 경주 방표장이 있잖아요. 경주 방표장이 있는데 하루에 매일 1300톤 지하수를 퍼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 안반 다 깨졌다는 거고 주변에 지진 단층대가 있어서 지진이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거기다가 바닷가 옆에 있으면서 콘크리트를 해수용으로 안 썼어요. 그래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국감에서 권칠승 의원이 이거 문제 질문하니까 원자력 안전기술원장이 생각보다 해수가 많이 들어와서 배수 설비는 60년만 고려하고 있는데 그전 지나면 이제 대책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책이 없다. 그러면 운영허가 승인해 준 걸 취소해야죠. 당연히. 응? 근데 여기에 폐기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고진위 폐기물 특별법도 지금 수용성 확보를 법으로 강제하는, 즉 법에 들어가 있는 지역 지원금이 강력한 무기로 이거를 추진하고 있다는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결국 지역 주민들한테 강력한 갈등 요소가 되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얘기 많이 나왔지만 사용 해결료 저장조가 누설되고 있는데 여기에 누설되니까 에폭시를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해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데가 없대. 근데 포인트 루프는 했거든요. 포인트 루프는 했어요.
바닥만 했든 옆에만 했든 어디든 했든 일부라도 하긴 했습니다. 그럼 그런 운전 경험 여기 반영시켜라 이거죠. 반영시켜라. 그 다음에 사용을 해준 저장 탱크가 있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저장조 옆에 있는데 거기서 그 수위가 쭉 올라가면 오염수가 이제 차면 수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넘쳐도 언제 넘치는지 모르게 얼람을 다 꺼버렸어요. 거기서 얼마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지금. 배출 총량을 제시하라 이거 요구해야 되고 배출구가 굴뚝에서 실시간 방사능이 나가는지 감지해서 구청장 방이나 시민사회가 알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를 해라. 이거 요구해야 됩니다. 저장조 시설 천장 벽 두께가 약하기 때문에 테러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건식 저장입니다. 여기 맥스터라고 이런 시설 설치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이런 카니스터를 이렇게 빽빽히 실린더 안에 채워가지고 이 실린더가 440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4개, 10개. 요렇게 4개. 가만 있어봐. 이게 뭐야? 예. 요게 4열로, 4줄로 열이 이제 10개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400개. 그래서 맥스터 400이라고 합니다. 예. 이 맥스터 400에 들어가 있는 이 해결료가 요 안에 있는 해결료 하나만 깨져도 요게 해결료거든요. 요거 하나만 깨져도 예? 어디서 깨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새는지 저기서 새는지 이게 공기가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냉각 공기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 하나 빵꾸 났어.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 400개를 다 열어볼 거냐? 아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건물 안에. 바깥으로 새면 대기로 그냥 나가버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항공기 아까 저기 군항기 있잖아요. 이게 들어와서 여기 미친 듯이 때려봐요. 여기에 항공유가 들어가면 이거 다 녹아버려요. 이거 다 녹아버리면요. 후쿠시마 되는 겁니다. 진짜 후쿠시마 돼요. 접근도 안 되고 끄집어낼 수도 없고 조치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허술하게 놔두고 있느냐.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이렇게 야적을 하지 않고 이렇게 건물 안에 두고 있어요. 저 시설들을. 월성도 이걸로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지 경수로 건식 저장이 실내화하는 걸로 한수원 사장이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수로도 이렇게 야적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막 주장을 하니까 독일식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중수로도 해야죠. 당연히. 다만 이거를 만약에 새는 그 카니스터를 찾아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 또는 빼서 어디 딴 데 조치를 해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내에서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핫셀도 설치해야 된다. 좀 무모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무모하면 하지 말아야죠. 응? 그 원자력 손해배상법이 한수원 사업자, 한수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책임 한도가 9억 계산 단위로 이렇게 해놨어요. 3억 계산 단위가 약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억 단위니까 1조 5천억이 된 거죠. 그런데 시행령의 표에 이게 박히질 않았어요. 3억 그냥 계산 단위로 5천억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은 바뀌었지만 시행령이 안 바뀌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요구를 해야 되겠다. 주민보호대책 차원에서 최소한 상위법을 어기고 있는 거는 관철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영광 지역에서 이게 뭐 규제기관이 심사하는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해도 되느냐.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답변이 그거는 우리가 한다. 당신네들은 주민들은 형식적인 것만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추가로 중화학,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국가 기반 시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번 사고 나면 우리나라 절단 나는 데가 이 지역입니다. 근데 월성 원전이 경수로보다 훨씬 취약한 그런 원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해결료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600메가이기 때문에 경수로의 2분의 1 정도 사이즈가 되고 그래서 기수는 많고 기수는 작아도 해결료는 경수로만큼 나오고 다 합친 것만큼 나오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좀 안전성 측면에서 좀 취약한 그런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수명 연장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최신 기술 기준 적용하고 경주 처분장, 저장조, 건식 저장 이 문제와 함께 지진, 앵커볼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진 적합성 재평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 말씀이고 손해배상법,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가 독립 검토 의견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국회에서 이걸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인데요.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명 연장 이거. 예?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것이냐. 수명 연장 이 문제는 국회의원께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 그 다음에 한빛 1호기, 10기 원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 이렇게 추진을 무도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 차원에서 어떤 국정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